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서남이죠. 예, 경기, 커다랗게 본다면 경기 서남 지역이에요. 경기 서남 지역은 전체적으로 번호대가 본다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통틀어서 경기 서남 하면 번호가? 300번부터 399? 예, 맞아요. 300번부터 399번까지. 금번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죠?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0단위로, 이렇게 100개로 쪼개서 각 우리나라 지자체를 100개 단위로, 100으로 봐서 이제 이렇게 쪼개진 거죠. 그래서 0번부터 99번까지는 100개의 장소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서울, 0번부터 99번은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 강남. 예, 강남이에요. 강남. 예, 강남이 0번부터 99번까지예요. 그렇다면 100번부터 199번까지는 강북? 네, 강북이에요. 강북. 예전에는 강북이 서울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구도심이란 그 단어가 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 대전도 그렇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구도심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강북은 구도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막 있었던 그런 그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강북에 구도심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은 워낙에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곳이어서 여기는 그냥 100단위로 한 번 딱 쪼개기가 어려워서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강남부터 출발을 했어요. 아마 예전 같으면 강북부터 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모든 그런 그 중심지가 강남에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강남부터 그래서 0번부터 99번까지는 강남이고 100번부터 199번까지는 강북이에요. 그렇다면 200에서 299번까지는요? 경기 북동. 예, 맞아요. 경기 북동 지역이에요. 경기도도 굉장히 그 지역이 넓어요. 인구도 많지만. 그래서 서울, 경기가 우리가 합쳐서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수도권이죠. 그래서 경기도도 경기 북동 지역과 경기 서남 지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경기 북동 지역은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200번대예요. 200에서 예. 299번까지. 그렇죠. 200에서 299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 서남 지역이 300대. 300에서 300에서 399. 399번까지.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300에서 399번 그 사이에 있는 가운데 지금 어디를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80번. 뭐냐면 380번대. 예, 380번대를 공부를 할 거죠. 380에서 389번까지. 389번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80번대 해시태그를 알아야 된다 해갖고 지금 여기 80번대 그 카드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지금 보셨죠? 자, 네. 뒤로 가서 거꾸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80이라고 하는 숫자 80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803, 8형산, 803. 맞아요. 803 또는 8형산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81은요? 81. 81. 예, 맞아요. 81인데 우리가 발음을 좀 불려서 팔의 리을을 탈락시키고 파일이 됐어요. 파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학교에 가면 학생들 명단이 쭉 있는 게 그게 파일이죠. 학생부 파일. 또 병원에 가면 환자 리스트가 쭉 있겠죠. 그것도 환자 파일. 뭐, 경찰서에 가면 사건 파일. 예, 맞아요. 증권 파일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놓은 뭐 X 파일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81번은 그런 파일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82번은요? 파리. 파리, 에펠탑, 예, 파리. 예, 맞아요. 8인데 이제 8이를 연음시켜서 읽으면 파리가 돼요. 그래서 파리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프랑스에서도 파리 떠오르죠. 파리 하면 또 떠오르는 그 부채물이 에펠탑. 세누가, 에펠탑이죠. 세느강도 있지만 우리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거 에펠탑이죠. 에펠탑, 에펠탑. 그래서 이제 곳곳에 파리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에펠탑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우리 저기 빵집에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파리바게트? 예, 파리바게뜨 있죠. 파리바게뜨 그 저기 뭐야 이렇게 로고라고 할까? 뭐 이런 거 보면은 에펠탑에 있죠. 그림에 보면. 그래서 네. 파리 하면은 바로 에펠탑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82번 하면은 파리하고 에펠탑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3은요? 헬스타워. 예, 타워. 83.
83 그냥 그대로 읽어서. 근데 83이 뜻하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예, 83타워라는 그 대구에 있는 그런 그 건물이죠. 빌딩. 대구의 그 우방 빌딩이었었는데, 우방타워였는데, 이제 그 우방타워를 그 이랜드 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3타워, 83타워와 함께 같이 83타워 하면 또 이랜드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그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은요? 판사. 판사도 있고, 판사. 기안 84. 예, 맞아요. 기안팔사라고 하는 필명을 쓰는 그 웹툰 작가가 있어요. 웹툰은 뭐예요? 만화예요, 만화. 만화죠. 만화인데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예요. 우리가 뭐 카툰도 있고 웹툰도 있고 그런데 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만화를 뜻하는데 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만화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웹툰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기안팔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기안팔사가 자기 이제 그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그 이제 본명 그거 말고 이렇게 필명으로 이렇게 쓰는 그 명칭을 기안84라고 한 거예요. 근데 김희민이라는 그런 그 남자인데 지금 아마 40세가 됐을 거예요. 40세 좀 넘었을려나 모르겠네. 그 84라고 붙인 게 이 사람이 84년생이에요. 아, 40살 넘었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우리는 한국식으로 하면 42살이 되겠네요. 벌써. 그래서 기안84라고 그 자기 필명을 붙였는데 이 김희민이라는 사람이 그 경기도 지역에 화성인가 그쪽에 살는데 거기가 동네가 기안동이에요. 그래서 그 기안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에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84년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런 그 필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안84라. 그러니까 84번 하면은 기안84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세요. 기안84는 어떤 사람이에요? 웹툰 작가. 웹툰 작가인데 요즘에 그 TV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이 하도 많아갖고 이제 저 잘 모르겠어요. 텔레비전도 잘 안 보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연예인 하여튼 뭐 거의 예능인? 예능. 예능 밥 프로그램들이 먹는데 있어요. 만화가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곳에 많이 출연하더라고요, 보니까. 김희,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복화광, 패션왕, 뭐 이런 여러 가지 웹툰 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젊은 그런, 뭐 지금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직 젊다고도 못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세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젊은 세대죠. 그래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지금도 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84번 하면은 그 기안84를 여러분 떠올리시고, 그래서 웹툰 작가니까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컨텐츠를.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 컨텐츠 만들 때 주의할 점이 뭐예요? 저작권 소송. 예, 저작권. 저작권에 위축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그 필명을 쓰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김희민 작가가 만들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작품을 갖다가 모방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저작권에 위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는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실제 기안팔사가 어떤 그런 저작물을 만드는데 문제가 돼갖고 어디를 간 거예요? 법원에, 저기 뭐야, 법원. 네, 법원에 법원에 갔어요. 갔어요. 법원에 가서 판정을 이제 받는 거예요. 재판을. 그때 음. 재판에서 중심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판사가, 예, 그렇죠. 아버지. 예. 음, 거기에 갔더니 판사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서 만난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재판관들이 판정하는 거 본다면, 판결하는 거 보면 진짜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잖아요. 정말 너무 이 세상이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뭐야, 너무 진짜 참 법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어떤 그 정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뭐 이렇게 뭐랄까, 영향을 받지 않는, 왜 법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볼 적에. 제가 볼 때 그 어떤 판정을 내릴 때 막 불안해가지고, 누구 세력이 무서워가지고 그 판정을 미루고 또는 엉뚱한 그런 판결을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1g의 용기도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화가 났었겠어요. 그래서 진짜 왜 법 공부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84번 하면은 그런 기안84, 또, 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5는요? 85. 85 그냥 숫자. 85. 근데 85는 이제 그냥 그걸로 떠올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아, 호수에, 예. 8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예. 강원도 화천에 있는 호수예요.
강원도 하면은 이제 호수가 또 많기로 유명한 그런 저기 지방인데, 그래서 화천에 8호, 그래서 예전에 6.25 때 그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중공군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밀려서 막 낙동강까지 가고 막 이런 그 전투가 치열했는데, 그 화천에, 호수에 이제 그 중공군들이 우리나라 그 국군들이 열심히 잘 싸워가지고 아주 몰살을 시킨 거죠, 그 중공군들을. 거기에 그 호수에 많이 빠져서 이제 사망을 한 건데, 그래서 그 호수 이름을 그때 당시 이스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무찌른 격파한 호수다 그래갖고 8호라고 한 거예요. 오랑캐 로자 써가지고. 그래서 8호가 있는데, 8호를 이제 우리가 발음하면은 숫자로 그냥 85가 8호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림으로는 그 8호의 모양이 숫자 8자 모양으로 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그렇게 연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86은요? 토요타 86. 86. 네네. 86도 언뜻 떠오르는 구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브랜드를 갖고 왔어요. 일본 그 자동차인데 브랜드 도요타 86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86번이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의 강남에 어딜까요? 과학수사연구소? 아, 현대, 뭐, 현대백화점. 예, 현대백화점. 누구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현대. 어, 자, 86번은 그 도요타 양천구 86을, 목동 예, 목동에 있는 뭐예요?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에서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뭐 한 거예요? 토요타 86 저기 뭐야 뭐 이제 시승식도 하고 백화점에서 왜 저기 고객들 대상으로 많이 이벤트 벌리잖아요. 예. 경품 같은 거 내걸고 그 백화점 예. 좀 활성화시키느라고 하잖아요. 그 목동에 예.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그 고객 대잔치를 한 거예요. 뭐를 경품으로 내고 도요타 토요타 86. 86을 네, 도요타 했더니 86을 내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은 거죠. 그 고객들을. 제가 저기 뭐야 저희 농막이 그 금산군의 복수면에 있어요. 그 이제 조그맣게 농막 지어서 이제 우리가 가끔 가서 쉬거나 뭐 할 때 쓰려고 이제 그 농막을 해놨는데 그 거기 가면서 이제 뭐 먹을 거 고기 같은 거 좀 구워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 하나로마트 거기 그 안영동에 큰 예, 데표가 있어요. 예. 안양동에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음, 거기서 음, 예. 이제 그 좀 이제 고기하고 뭐 이런 것도 사느라고 거기 갔더니 음, 그 하나로마트에서 진짜 막 경품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차를 하나 음, 거기다 갖다 놓고 큰 차를 음. 그래서 뭐 하면 이제 그 차에 당첨되면 이제 그 차를 갖게 되는 거죠. 그처럼 이제 목동의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그런 그 경품을 내걸고 한 거예요. 어떤 거를 내걸었다고요? 토요타 도요타 86. 86. 토요타 86이라고 하는 차를 갖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7은요? 87 87 닭강정. 예, 그죠. 87 닭강정 딱 떠오르죠. 이것도 브랜드예요. 그래서, 87 하니까 87, 그래서 저기 87 닭강정 이것도 떠올리고 또 팔찌도 되죠, 팔찌. 87. 네. 그 87, 역시, 닭강정이나 뭐 이런 것도 요즘에 그 뭐랄까, 퓨전 음식이에요. 패스트푸드이면서. 그래서 우리 뭐 예전 어른들 같으면 닭 요리는 뭐 닭찜이나 뭐 삼계탕이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 현대에 와서는 그런 요리보다 뭐가 더 대세예요? 닭강정이 되세요. 닭강정도 그렇고 또 치킨, 치킨. 프라이드 치킨. 치킨, 뭐 양념치킨 해갖고 그런 게 대세잖아요. 예. 예전에는 닭찜이나 뭐 삼계탕이나 뭐 이런 닭도리탕이나 이렇게 먹는다면 예. 지금 그 세대들은 치킨이라든지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 그중에 이제 닭강정을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닭강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과자 있잖아요. 강정 만드는 거. 근데 맞아요. 닭고기로 그 강정을 한 거니까 하여튼 조금 또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퓨전 음식이에요. 그것도. 예, 근데 이제 이걸 갖다 많이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겠어. 그래서 예. 자기가 닭강정 그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 닭강정을 많이 팔게 하느라고 그런 경품으로 거기다가 뭐를 넣은 거예요? 팔찌를 팔찌를 줬어요. 줬어요. 팔찌. 네. 그래서 어떤 닭강정을 주문해서 봤더니 거기에 팔찌가 들어있다. 들어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품 그 홍보로. 그래서 87 하면은 팔찌와 닭강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8번은요? 88 올림픽. 예, 88 올림픽 우리가 딱 떠오르죠. 그래서 88 올림픽 88년에 있었던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약도약을 한 그런 그 계기가 된 거죠. 88 올림픽. 참 그때 당시가 너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국민들도 단합되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코리아나 그 노래도 막 노래가 지금도 참 마음이 찡한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나눠졌는지 정말 너무 마음 아파요. 88년. 88 올림픽. 이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번은요? 8949, 8949. 네, 맞아요. 8949. 8949 하니까 뭘 떠올려야 돼요? 8949? 시장, 마트, 뭐 이런 바구니. 데가. 시장이나 마트나 이렇게 마트. 8949 하는 장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장이 일어나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바구니? 그렇죠. 바구니가 필요하죠. 이제 장에서 물건 사면 장바구니, 우리 이제, 응. 지금도 장바구니를 잘 들고 다니는 저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환경도 보호하고 또 이제 할 경우 그런 거 생각한다면 장바구니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바구니도 89에 89를 갖다 막 발음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바구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구니.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있습니다. 80번부터 89번까지. 자, 팔산타워가 대구에 있어요. 대구. 음. 자, 또 대구에 있는 곳으로 여기 또 있네요. 이쪽 80번에. 팔영산, 팔영, 대구에 무슨 산? 803. 803이야. 팔영산은 어디에 있어요? 고흥. 고흥. 고흥에 있어요. 고흥은 어떤 도시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나로. 예, 맞아요. 나로가 여기서 발사가 됐죠. 그래서 우주 뭐 그런 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비행기 그 참사도 있었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려나? 하여튼 비슷한 그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나로가 발사됐던 곳이잖아요. 804는 대구에 있어요. 이 80이 왜 803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어요? 8명의 장군. 8명의 장군. 어떤 장군들? 다 돌아가셨어요. 예, 고려하고. 신승경. 김락, 신승경, 뭐 이런 분들. 그죠. 그분 네. 한 분 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고려하고, 그 후백제, 뭐 이렇게 같이 후백제. 싸움하면서 거기서 전사한 8명의 장수가 이제 붙인 산이다. 그래서 803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공산. 공산하면서 지난 시간에 공주에 있는 공산도 얘기를 했어요. 예. 그죠? 공주에 있는 예. 공산은 어떻게 한성공사. 공산이 됐다 했죠? 원래 공주에 있는 공산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공산성. 공산성. 공산성으로 부르는데, 공산이나 팔공산이나 같은 공산이에요? 뭐라고? 아니, 아닌데. 발음이 이제 네. 그냥 나중에 공산 똑같아지는데 공주에 있는 공산은 곰산이라고 있죠. 곰산. 공산. 곰산. 곰산이 공산으로 바뀐 거예요. 공주가 왜 곰산이에요? 웅진이라, 웅진, 네, 맞아요. 웅진, 네. 강슬계, 뭐. 그래서 공주를 옛 그 지명으로 얘기할 때 웅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웅이 무슨 뜻이에요? 곰을 이런 뜻하는. 뜻이. 그래서 우리 제약회사 중에서도 대웅제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웅이 공웅자잖아요. 웅진, 사비성. 이게 우리 이제 백제의 그 수도잖아요. 사비성은 부여를 가리켜. 부여, 사리성 부여. 그리고 웅진하는 공주를. 공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80번부터 89번까지 해시태그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소 하나하나씩 보기 위해서 다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0번부터 389번 지역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거예요. 자, 380번은 지역으로는 군포와 안양이에요. 예, 군포와 안양. 경기도는 워낙에 많은 이런 소도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380번 때는 군포하고 안양이에요. 그러면 380번부터 볼게요. 자, 380번 여기 있네요. 여기는 80이에요, 80. 그러니까 803 또는 8형산을 해시태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803이나 8형산에 사는 주민들이 여기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수리고등학교예요. 수리고등학교 하면은 여기 적혀 있지만 김연아 선수로 유명해요. 왜 그렇죠? 피겨 스케이팅. 필기 스케이팅. 김연아가 스케이팅. 세계 예. 저기잖아요. 탑이잖아요.
그래서 네. 김연아가 출신한 그 모교예요. 수리고등학교가. 그래서 뒤에 이 수리고등학교 뒤에 수리산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수리고등학교라고 해서 김연아 덕분에 일명 굉장히 그런 떠오르는 그런 학교가 된 거죠. 수리고등학교.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정말 특별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이런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김연아가 몇 살이 됐을까? 90년생이었나, 92년생이었나,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김연아가, 다녔던 학교인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부에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장소가 됐어요. 자, 여기 수리고등학교에 누가 왔다고요? 팔공산. 팔공산이나 팔용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관광을 온 거예요. 야, 김연아가 나왔다는 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일까 하고 여기를 온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스토리를 한번 붙여보세요. 자, 팔공산과 그러니까 대구하고 고흥에서 이렇게 막 여기 견학 온 거예요. 뭐 어떻게 유명한 스타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훌륭한 문인이라든지 뭐 위인이라든지 독립운동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그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생가라든지 뭐 이런 거 기념하듯이 여기는 뭐 김연아 생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다녔던 모교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380번이에요. 김연아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가 수리고등학교. 그다음에 81번이에요. 381번은 해시태그로 우선 생각해 보세요. 파일. 파일. 이게 파일이 파일. 있겠죠. 어디에 파일이 네. 있냐면 안양역에 파일이 있어요. 안양역에 안양. 어떤 파일이 있을까요? 학교 여기에 학생들, 학교 어, 학생들 성덕이나 뭐, 이런 근데 파일이 역에 있다고요?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있을까요? 안양역, 역이면은 뭐야, 기관사들 철도, 그런 기관사, 뭐, 이런 직원들 그런 파일? 오래된 정보. 직원 파일? 예. 조금, 이렇게 근접하는 곳에 조금 약간 멀어졌고, 안양역이라고 했으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기차. 그쵸. 열차, 기차 열차. 시간표 같은 거. 기차 주차순. 시간표. 예. 언제 출발하고, 언제 열차시간. 정차하고, 응. 요번이 아니라, 언제는 어떤 선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몇 시간, 시간표 몇 시에 있죠. 가고. 시간, 예. 매표 시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차 시간표가 쭉 있겠죠. 네, 예, 그러네. 이게 더 정확한, 더 뭐랄까, 네, 조금 더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양역에 기관사가 누구고, 뭐, 이제 이거보다 그 기차 맞아요. 시간표 시간표가 중요한 그 거지. 파일이 시간, 있는 것이 더 표, 맞겠죠? 파일.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예, 예. 안양역은 몇 번이라고요? 3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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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2번이네요. 안양예술고등학교. 안양 예술고등학교. 예술공원이라고 했어요. 뭐, 여기 좀 연상되죠? 프랑스 파리 하면은 뭐로 유명해요? 에펠탑. 에펠탑. 에펠탑으로 유명하고 또 예술. 프랑스 하면은 세부가 프랑스는 예술이잖아요. 미술관? 예술의 도시. 예, 예술의 도시잖아요. 예술의 네, 나라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프랑스는 그 예술 갖고 진짜 거의 먹고 산다 할 정도로 그거에 대한 관광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 특히 미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많이 유학을 가죠. 프랑스 파리로.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이 바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가 382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